안녕하십니까.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 담당 최도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중 식량작물 분야인 고품질 쌀 재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1년 벼농사 분석, 고품질 쌀 재배 기술,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벼농사 분석입니다. 2021년 성과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남쌀 적정 생산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바르당 쌀 수확량이 504kg으로 목표 생산량 500kg을 달성하였고, 드문모 심기 등 생력 재배 기술의 확대 보급으로 벼농사의 생산비 절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드론 직파 재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상이변이나 기상재해로 병해충 발생 상황의 변화가 심하여 돌발 병해충에 대한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친환경 단지의 병해충 방지 효과가 다소 미흡하여 효과적인 공동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상 경향입니다. 평균 기온 21.9도씨로 전년 대비 1.9도, 평년 대비 0.4도 높았고, 강수량은 822.9mm로 전년 대비 427.1mm, 평년 대비 112.1mm 적었으며, 일조 시간은 1385.4시간으로 전년 대비 75.8시간, 평년보다는 146.9시간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상과 관련한 세균기별 작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종 후 유효 분월기까지의 전반기에는 6월 벼물바구미 피해로 조생종이나 조기 이양답의 초기 생육이 부진했으며, 중간 물때기부터 출수기까지의 중반기에는 일부 다비 필지에 잎도열병과 잎진무늬 마름병 발생이 있었으나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어 전반적인 생육이 좋았으며, 중만생종 출수기는 8월 15일로 전년보다 2일 빨랐습니다. 출수기 이후 후반기에는 출수기 무렵 잦은 강우로 세균성 벼알 마름병과 이삭 마름병, 변생잎 등의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9, 10월 기상호조로 등숙률이 좋아 수확량 또한 전평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재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품종 선택입니다. 고품질 품종은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재배 안전성이 높고 병해충에 강한 품종으로 가능한 농약을 적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완전미 비율과 도종 수율이 높고 밥맛이 좋으며 영양가가 높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입니다. 품종을 선택하고 종자를 준비할 때는 되도록이면 국립종자원의 보급종을 이용하거나 순도나 발화율 등이 검증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병해충 예방과 수량 확보 등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벼 품종 특성표입니다. 7개 품종 모두 정부 보급종으로 최고 품질 또는 고품질 품종입니다. 조생종으로는 조명 1호와 운광벼의 재배가 많고, 중만생종은 세척무와 신동진의 재배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찰벼는 백옥찰과 동진찰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우리군 공공비축 매입 품종은 세척무와 신동진입니다. 다음은 세척무의 특성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 신안군 벼 재배 면적의 40% 정도입니다. 새청무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청무벼와 새누리벼를 교배 육성한 고품질의 중만생 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이 5.6%로 단맛이 우수하고 도복과 수발화에 강하며 흰잎 마름병에도 강한 품종입니다. 새청무의 재배상 유의사항입니다. 모본인 새누리와 재배적 특성이 비슷하고 도복에 강하나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면 미질이 나빠지고 도열병 등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므로 적정 균형 시비를 해야 합니다. 도열병과 줄무늬 잎마름병에 강하지만 기타 바이러스와 해충에 약하므로 적기 방제가 필요합니다. 늦게 이양하면 등숙률이 낮아지고 청미 발생이 많아지므로 적기 이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온도에 민감하여 이양이 빠를수록 출수기도 빨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진벼의 특성입니다. 신동진벼는 중만생종으로 천립중이 27.7g인 중대립종입니다. 쌀 수량은 596kg으로 다수성이면서 밥맛이 좋고 도종률이 높으며
흰잎 마른병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진벼의 재배상 유의사항입니다. 질소 비료를 과용하면 도복이 우려되므로 중간 낙수를 철저히 하고 균형 시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발화에 약하므로 적기 수확과 건조에 유의해야 합니다. 흰잎 마른병에는 강하나 도열병과 벼멸구에 약하므로 적기 방제가 필요합니다. 신동진은 주당 이삭수가 적은 품종으로 6월 20일 이후 드무모 심을 시 적정 수수 확보가 어려운 품종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까지 전남 10호로 잘 알려진 강대찬의 특성입니다. 강대찬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신동진벼의 단점을 보완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새누리벼의 높은 재배 안전성과 신동진벼의 중대립 다수성, 추청벼의 좋은 미지를 도입한 품종입니다. 중만생종 중대립으로 쌀 외관이 깨끗하고 도종 특성이 양호하며 흰잎 마른병과 줄무늬 잎마른병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찬과 신동진벼의 차이점입니다. 강대찬은 출수기가 8월 16일인 중만생종으로 신동진보다 출수기가 4일 늦고 신동진보다 키가 크지만 도복과 수발화에는 강한 품종입니다. 쌀알이 신동진보다 작고 신복백미가 없어 쌀알이 깨끗하며 완전미 도종률이 높고 밥맛은 신동진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토양관리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토양관리의 목표는 벼가 필요로 하는 양수분을 각 생육 시기별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지력과 토성을 갖추고 기상재해에 견딜 수 있는 완충 능력을 지닌 논토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볏짚이나 퇴비 등의 유기물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특히 한 해 벼농사로 없어지는 유기물 75kg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볏짚 375kg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료화로 환원량이 줄고 있는 볏짚에는 질소, 인산, 가리, 규산과 함께 유기물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지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헤어리비치나 자운형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거나 3년 1회 주기로 규산질 비료를 시용하고 농 깊이 가리로 양분 보유력과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토양 관리 방법입니다. 다음은 토양 관리 중 규산 시용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산은 질소의 8배를 흡수하는 벼에 가장 많이 필요한 영양소로 줄기가 단단해져 쓰러짐에 강하고 병해충 침입을 방지하며 잎줄기를 증립시켜 광합성량을 증가시키므로 수량과 등숙률이 향상됩니다. 또한 아밀로스와 단백질 함량을 낮추어 밥맛이 좋아집니다. 규산의 시용 시기는 초벌가리 전부터 밑거름 주기 2주 전까지이고 시용량은 규산 함량 157mg인 이하인 논에 대해서 10아르당 200kg에서 250kg입니다. 다음은 종자 고르기와 종자 소독입니다. 충실한 종자 선별과 건묘 육성을 위해서 종자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가체종한 벽씨는 반드시 소금물 가리기를 해야 합니다. 탈망 작업이 끝난 종자를 염수선한 후 맑은 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다음 종자 소독을 합니다. 종자 소독은 종자로 전염하는 기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벼 잎선충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약재를 이용할 경우 약재량과 희석배수, 수온, 소독시간 등 반드시 농약 사용 지침서의 소독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창 소독은 마른 종자를 60도씨 물속에서 10분 또는 65도에서 7분간 침지 소독 후 냉수로 식힙니다. 젖은 종자를 사용하면 발화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마른 종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온탕 소독 효과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제가와 발화율을 감안할 때 60도씨에서 10분간 소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온도와 소독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온탕 소독 방법과 순서입니다. 소독할 종자는 그물망에 10kg 단위로 담는 것이 내부까지 온도 전달이 잘 되어 소독 효과가 높습니다. 온탕 소독 순서는 먼저 발화기에 물을 채운 뒤 소독할 온도로 조정합니다. 물 온도가 맞추어지면 종자를 넣고 일정 시간 침지 소독 후 냉수에 10분 이상 식힙니다. 다음은 유기자재를 이용한 온탕 소독 체계 처리 방법입니다. 소독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석회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60도씨에서 10분간 온탕 소독 후 냉수에 30분 이상 식힌 종자를 22% 석회향 500배에게 24시간 침지합니다. 다음은 육묘의 종류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육묘 일수에 따라 어린모, 치묘, 중모로 구분합니다. 육묘 종류에 따라 육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파종량과 시비량, 소요 상자수와 상토량 등 육묘 관리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상자당 종자 파종량 일시입니다. 적정 파종량은 어린 모는 200에서 220g,
치묘는 180g, 중모는 130g입니다. 파종량이 많으면 묘 소질이 나빠져 병해충과 더복 발생이 많아지므로 적정 파종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내기입니다. 품종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지역의 적기 이양 시기는 중만생종 중모 기준으로 5월 25일에서 6월 10일입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동할미 발생이 많아지고 늦게 심으면 신복백미가 증가합니다. 어린모는 중모에 비해 출수기가 3 내지 5일 정도 지연되므로 일주일 정도 빨리 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적정 주수와 이양 번수입니다. 벼 수량과 재배 관리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이양 주수는 평당 60주, 포기당 4에서 5번입니다. 화면은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재배했던 세척무의 이양 주수별 수확량 결과입니다. 다음은 비료 주기입니다. 비료를 주는 양과 시기에 따라 도복이나 병해충 발생이 달라지고 쌀 수량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토양에 맞는 적정 시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별, 필지별로 지력과 토양 조건이 다르므로 정밀 토양 검정 후 밑거름을 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삭거름은 품종과 육묘, 이양 시기별로 다르나 출수 25일 전 어린 이삭의 길이가 1에서 1.5mm 정도일 때 주는 것이 어린 이삭의 생장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이양 시기별 예상 출수기입니다. 벼농사에서 출수기는 이삭이 나와서 개화하는 시기로 다른 재배 관리와 영농 작업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화면의 표는 중모 기준으로 이양 시기별 세척무와 신동진의 예상 출수기입니다. 5월 30일 이양했을 때 세척무는 8월 15일, 신동진은 8월 13일이 예상 출수기입니다. 다음은 생육 단계별 물 관리입니다. 이양기에는 물을 얕게 관리하여 뿌리 내림을 촉진시키고 분월 초기에는 7cm 정도 물을 깊게 대서 증산 억제와 V자형 포기 형성을 유도해야 합니다. 분월 성기에는 5cm 정도로 약간 깊게 관리하면 잡초 발생의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무효분월기에는 5 내지 10일간 논바닥에 금이 가도록 중간 물대기를 실시합니다. 이후 유수 형성기와 수인기에는 2에서 4cm 정도로 관리하고 등숙기에는 3일 관수하고 2일 배수하는 물 걸러대기를 합니다. 완전 물대기는 품질과 농작업의 편의를 위해 출수 후 30일경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이양 직후 물 관리입니다. 모내기 1 내지 3일 정도는 논에 물을 대지 않는 것이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굵고 짧은 광금 발생이 많아 활착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분월 초기 물 관리입니다. 이양 후 4일부터 10일까지는 모 키에 따라 물 깊이를 7cm로 깊게 돼서 V자형 버퍼기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무효분월기의 중간 물대기입니다. 이양 후 30일에서 40일경인 무효분월기에 5 내지 10일간 논에 물을 빼고 화면처럼 논바닥에 금이 갈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는 고온기로 토양 중 질소비료의 효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미생물 활동으로 인한 산소 부족과 뿌리 기능을 약화시키는 유해가스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중간 물대기의 효과는 유해물질 제거와 산소 공급으로 뿌리 활력을 증대시키고 쓰러짐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유수형성기 물관리입니다. 출수 30일 전으로 중간 물대기 후 논에 물을 다시 댈 때 3일 간격으로 물 걸러대기를 하면 뿌리 활력이 좋아지고 근권이 변화되어 이후 도복 경감과 미질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수인기 물관리입니다. 출수 20일 전부터 출수기까지는 이삭이 자라는 벼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므로 물 깊이를 2에서 4cm 정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수 10 내지 12일 전부터 출수 직전까지는 이삭이 급격히 자라 이삭 길이가 결정되는 예민한 시기이므로 냉해가 우려될 시 7cm 깊이로 깊이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등숙기 물관리입니다. 출수 이후 물관리는 쌀 수량과 품질 향상에 중요하며 완전 물대기 전까지는 3일 간격으로 물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 기능을 유지하고 등숙률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음은 완전 물대기입니다. 물을 너무 일찍 대면 수량이 감소하고 청미나 미숙잎 등 불완전잎이 증가하여 완전미 비율이 떨어지며 쌀 품위와 밥맛이 나빠집니다. 논토양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출수 후 35일을 기준으로 물빠짐이 좋은 논은 늦게, 안 좋은 논은 일찍 완전 물대기를 해야 이후 수확 작업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생육기에 발생하는 주요 병의 발생 시기입니다.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키다리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의 피해 증상은 못자리에서 황화, 도장하고 감염이 심한 경우 발화 후 바로 고사합니다. 본답에서는 웃자라거나 가근이 형성되는 증상이 있고 흰색의 포자를 형성해서 출수 계하기에 화기 전염으로 종자 전염하게 됩니다. 일단 감염되면 출수가 어렵고 출수하더라도 불임으로 등숙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키다리병의 감염 과정입니다. 키다리병은 생육기간 중 출수 계하기에 단 한 차례만 감염됩니다. 본답 생육 중인 벼에서 수천만 개의 흰색 포자가 형성되고
바람에 날려 개화기에 화기 전염되어 이듬해 못자리 시기에 도장이나 고사 등 피해 증상이 나타납니다. 키다리병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건전 종자 체종과 적정 파종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열병입니다. 도열병은 못자리에서 수확기까지 전 생육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병 부위에 따라 모도열, 입도열, 마디도열, 목도열, 알도열 등이 있습니다. 잎에는 도열병 특유의 방추형 병반이 생기고 이삭에서는 갈변하여 고사 후 잿빛 곰팡이가 형성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도열병 발병 조건은 20에서 25도, 습도는 90에서 100%로 여름철 저온과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질소비료 과용 포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잎도열병은 본답에서 6월, 이삭도열병은 출수기 전후에 주로 감염됩니다. 도열병 방지를 위해서는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균형 시비, 규산질 비료를 정량 사용해야 합니다. 약재 방제의 경우 육묘상 처리제를 살포하고 초기 잎도열병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하며 출수기 전후 5, 7일 간격으로 적용 약재를 살포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균성 벼알 마름병입니다. 피해 증상은 아래쪽 벼알이 갈변하고 점차 벼알 전체로 확대되는데 잎이나 잎집, 이삭 가지에는 병증이 없고 벼알에만 병증이 나타납니다. 백수 상태로 이삭이 구부러지는 이삭 도열병과는 달리 세균성 벼알 마름병은 옅은 적색을 띠고 이삭이 직립해서 고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출수기에 감염되어 벼알 마름 증상과 함께 동알미가 발생하고 쌀 품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세균성 벼알 마름병은 고온 다습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출수 후 일주일간 30도 이상의 고온과 다습 환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은 건전 종자를 제종해서 사용하고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며 출수기 전후 고온 다습 환경이 지속될 때는 도열병 방제와 동시에 예방 위주의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다음은 잎집 무늬 마름병입니다. 잎집에 수침상 타원형 병반이 확대되면서 주위가 연한 갈색으로 변하며 벼가 자라면서 병반이 점차 위로 확대됩니다. 논흙이나 그루터기에서 월동한 균핵이 모내기 후 잎집에 부착해서 감염됩니다. 잎집 무늬 마름병의 발병 최성기는 고온 다습한 8월 상중순으로 밀식이나 질소질비료 과용, 칼리 부족 등으로 내병성이 약화된 포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잎집 무늬 마름병의 방제를 위해서는 썰해질 후 농 구석에 몰려있는 균핵을 제거하고 과분무되지 않게 관리하여 포기 사이에 통풍 관리를 잘 해야 하며 발병이 심한 논은 이삭거름 시용을 자제하고 조기 이양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깨씨무늬병입니다. 깨씨무늬병의 증상은 암갈색 반점이 점차 확대되어 황색 윤문을 형성하고 마름 증상이 나타납니다. 출수기 이후 잎이나 잎집, 이삭에 발생하여 등숙과 완점이 비율이 감소되고 미질이 나빠지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깨씨무늬병은 지력이 낮은 토양에서 출수기에서 황숙기 사이에 양분 결핍으로 발생합니다. 깨씨무늬병의 방제를 위해서는 철저한 종자 소독과 출수기 전후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백토, 퇴비 시용, 규산질 비료 적정 시용 등을 통해 토양 개량 및 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은 벼 생육 기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의 발생 시기입니다.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물바구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성충에 의한 피해 증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린 잎의 표피만 갉아먹어 일직선의 가는 흰색 선이 생기고 심하면 잎 전체가 하얗게 변하여 포기가 고사합니다. 또한 물속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땅속의 뿌리를 가해하는데 분열이 감소하고 심하면 아랫잎이 황변하며 생육이 정지됩니다. 다음은 벼 물바구미의 발생 생태와 방제입니다. 벼 물바구미는 연 1회 발생하고 8월 하순경 산기슭으로 이동하여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월동 성충은 4월 중순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5월 하순에 못자리나 논으로 이동해서 잎을 가해하고 물속에 잎집에 산란합니다. 발생 최성기는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입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를 위해서는 이양 시기를 조절하거나 낙수 처리, 논둑 잡초 제거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양 전 육묘상 처리제를 사용하고 이양 후 입제 농약을 수면 살포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먹노린제입니다. 먹노린제는 벼 포기 아래 부분에서 줄기에 굳힘을 받고 흡집하며 논둑에 가까운 논 가장자리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피해를 받은 잎은 가로로 불규칙한 무늬가 생기거나 꺾어지고 심하면 하엽부터 말려 올라가며 고사합니다. 조생종의 발생이 많고 벼의 키가 작아지고 분열이 감소합니다. 출수기 피해는 이화명나방 피해와 유사한 백수현상이 발생하고 쭉정이가 생기며 등숙기 피해는 반전미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먹노린제의 생태와 방제입니다. 연 1세대 발생하며 성충으로 논둑이나 낙엽에서 월동합니다. 월동 성충이 6월 상순부터 논으로 이동하여 잎을 가해하기 시작하며 발생 최성기는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입니다. 방제 적기는 본답 이동 최성기인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 그리고 8월 상순입니다. 성충은 약제 방제 효과가 낮으므로 약
약충 시기에 방제를 해야 하며 논물을 뺀 후 농가장자리 중심으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홍명나방입니다. 유충이 벼 잎을 한 개씩 세로로 말고 그 속에서 잎을 갉아먹으며 피의 잎은 표피만 남고 하얗게 되고 출수불량과 등숙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홍명나방의 발생 생태와 방제입니다. 홍명나방은 주로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에 중국에서 날라와 연 2, 3세대에 거치며 성충 발생 최성기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9월 상순부터 9월 중순입니다. 질소 시비량이 많거나 늦게 이양한 논에 발생량이 많습니다. 방제 적기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으로 피해 잎이 한두 개 정도 보일 때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1, 2령의 어린 유충 시기에 방제를 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방제 적기를 놓치면 짧은 시간에 피해가 확산되며 지속적인 비례로 세대가 중복되어 방제가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잡초 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처리 시기와 처리 방법에 대한 구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잡초 방제를 위한 제초제 사용 요령입니다. 제초제 처리 전 썰해지를 균일하게 하고 논 바닥을 고른 후 논물을 5cm 정도 깊게 대고 제초제 살포 후 5일간 담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왕우렁이를 이용한 잡초 방제입니다. 물속에서 잡초를 먹이로 뜯어먹는 왕우렁이의 습성을 이용한 제초 방법으로 제초 효과가 높고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왕우렁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잡초 방제 기술이 미흡한 상황에서 친환경 재배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잡초 방제를 위한 왕우렁이의 투입량과 투입 시기는 치폐의 경우 썰해질 직후 1에서 1.2kg, 중폐는 이양 후 5일 이내에 3에서 5kg을 살포하되 껍질이 약하므로 논둑을 돌며 조심스럽게 살포해야 합니다. 다음은 왕우렁이가 잘 먹는 잡초들입니다. 피, 물달개비, 미국 외풀, 알발동사니, 엽기바늘, 가래 등입니다. 다음은 왕우렁이가 잘 먹지 않는 잡초들입니다. 역귀, 물질경이, 새선매자기 등 잎이 넓거나 두꺼운 잡초들입니다. 최근 왕우렁이의 월동 한계선이 올라가는 등 우리나라 환경에 점차 적응하면서 월동 왕우렁이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우렁이의 제초 효과를 높이고 월동 개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왕우렁이 관리 대책입니다. 이양 전에는 월동 왕우렁이 유입 방지를 위해 배수로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벼 생육 중에는 물고에 차단망을 설치하며 중간 물때기 시 배수로에 포진망을 설치하여 수거합니다. 벼 수확 후에는 월동 방지를 위해 논을 깊이 가리하고 논 바닥을 건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왕우렁이 방제 방법으로 친환경 재배에서는 차추출물, 황토유황, 생석회를 살포하고 일반 재배에서는 이프로벤포스 잎제, 황산동, 치아염소산 나트륨 등의 살포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방법으로 구리테이프 2줄 부착망을 설치하여 유입을 차단하고 오리 방사나 새우망을 이용한 유인 포획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유용미생물 배양장은 6개소로 지도, 앞에, 도초, 장산, 신이, 안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양 균종은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3종이고 경영 규모에 따라 무상으로 차등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의 효과입니다. 고초균은 유기물 분해 능력이 우수하고 유해균 증식 억제 효과가 있어 주로 농업용으로 공급되며 유산균은 축사 악취 제거 효과가 있어 축산에 주로 사용됩니다. 광합성균은 수질 개선과 산소 공급 효과가 있어 수산 양식 어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의 고품질 쌀 재배 기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